Nope. 윤희는 언제 어린이집 보낼 건가요? 너무 일찍 어린이집 보낸 아기는 애착 형성에 문제가 되나요? 복직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데 아기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만 3세, 즉 36개월이 지나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요? 어린이집 일찍 보내야 사회성 발달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요즘 정말 최고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윤희는 어린이집을 언제 보낼 생각인가요? 저희 아기도 이제 18개월이 되었는데 아마 이맘때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는 워킹맘도 많고 또 가정보육을 하기에 아이가 에너지가 날이 갈수록 넘치고 더 많은 놀이를 해줘야 하는데 집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와 애착 및 주의점, 관련한 모든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꼭 36개월 이후에 보내야 좋은 건가요? 아기 어린이집은 36개월이 지나서 보내야 한다더라, 최소 24개월은 지나서 보내야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로 아이들의 기질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이렇게 시기가 설정된 것은 맞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본인과 세상, 타인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 공사가 0에서 3세 주 양육자와의 안정애착 형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 3세가 되면 이제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대상 항상성은 주 양육자와 같이 중요한 정서적 애착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엄마가 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사라져도 엄마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발달하기 전에는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나와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지금 18개월이 된 저희 아기도 마찬가지고, 영아기 아기들이 엄마가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게 울고 또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붙어 있으려 하는 것이 발달 과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분리불안이 높은 시기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발달이 모두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아이들이 집단 생활을 시작할 경우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이 갈수록 좋아지고 지내는 환경 또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다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0세에서 만 2세 정도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아무래도 집단 생활이고 1대1 양육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나 하고 싶지만 자제해야 하는 순간, 함께 사용하고 나눠야 하는 순간, 그리고 지켜야 하는 규칙이 매 순간이 반복이에요. 문제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기다리는 것도, 참아야 하는 것도, 장난감을 나누는 것도, 그리고 공유를 하는 것도 어려운 발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 순간 반복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발달이 도달하여 집단 생활이 가능할 때를 24개월에서 36개월 이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어린이집 너무 늦게 보내면 사회성 발달이 늦어지지는 않을까요? 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보육을 오래 하면 친구와 만날 기회가 적어서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아기 때 일찍 기관을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 그 시기 가정보육으로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보다 사회적 기술이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발달에도 각각의 적절 시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아직은 양육자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탐색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24개월에서 36개월쯤 어린이집을 갔다고 해서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절대로 아니고요. 또 더 일찍 갔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이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요. 복직하거나 둘째 출산 등의 이유로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 애착 형성에 문제가 되나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두 돌 이전에 일찍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 마음이 너무 무겁고 고민도 많이 되시고 절망적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애착 형성을 잘 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듯 주 양육자가 꼭 엄마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대한 출생 후 주 양육자였던 사람이 쭉 아이의 안정적인 애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조절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적으로 그럴 수 없을 때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아이를 가장 오랜 시간 봐주는 담임교사 또는 조부모님과 안정적인 관계, 애착 형성을 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마지막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또 다음 질문으로 갈수록 넘치는 아이의 에너지가 너무 힘들고 잘 놀아주지 못하는데 차라리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를 1년 넘게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아무리 주 양육자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에너지가 바닥날 수 있어요. 육아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쵸? 반면에 아이는 개월수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는 넘치고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그리고 떼쓰는 강도도 높아지고 이전에는 낮잠이라도 자면 한숨 돌리는데 낮잠도 정말 안 자려고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 부모님들이 바닥난 에너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육아 스트레스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고 또 놀이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데 차라리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최대한 노력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느끼신다면 저는 어린이집에 보낼 것을 조심스레 이렇게 막 추천합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옆에 두고만 있는다고 해서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반응해주고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에너지가 바닥나서 되려 아이에게 악영향, 좋지 않은 영향이 가는 것 같다면 길게는 아니더라도 오전 시간 또는 몇 시간 정도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집안일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산책도 하면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환기시킨 후에 아이가 하원했을 때 정말 반갑게 그리고 기쁘게 최선을 다한다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단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아이가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기질인지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너무 예민한 아이는 아닌지 또 보내는 기관은 믿을 만한 곳인지 담임교사는 내 아이를 잘 봐주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전에 충분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어린이집에 보낼 때 어떻게 도와주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을 보낼 때 이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것들 있지만 다시 한번 주의점을 정리해드리자면 첫째는 질 높은 어린이집으로 선택하라. 상황에 따라 기관에 일찍 보내야 할 수는 있지만 기관을 자주 옮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아요. 주 양육자를 대신해서 아이가 담임교사와 애착 형성을 하는 것인데 담임교사나 어렵게 적응한 환경마저 몇 번씩 바뀌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아이에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정말 괜찮은 어린이집인지 또 내 아이의 성향과 잘 맞는 곳인지 신중하게 고르고 잘 선택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이제 기관을 보낸다면 처음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엄마도 아빠도 없는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보낸다는 것은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공포스러운 순간이에요. 더구나 분리불안이 높은 시기인 새돌
이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은 울음으로만 불안감을 표현하지만 이는 아이가 커가면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기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부모도 또 어린이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적응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진 곳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참고해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라. 사실 복직을 하거나 둘째 출산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집안일은 늘 많고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처음에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마음이 막 쓰이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부모도 아이도 적응하면 이 집안일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기관을 다녀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줄었다면,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그만큼 주어진 시간 동안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기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와 애착 형성, 또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윤희는 언제 어린이집 보낼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겠죠? 저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지만 다행히 정해진 시간 출근이 아니라 6퇴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데리고 있을 생각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은 뭐 대기를 걸어 놓지도 않았고 또 구체적으로 몇 개월에 보낼 거란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어디에 보내야 할지 또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지는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제가 서브 채널에서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육아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의 육아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